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악한 동물들 속편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을 건데요. 오늘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동물들이 펼치는 믿기 힘든 교묘한 수법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개미거미. 전편의 영상에서 개미를 가장한 말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다른 어떤 거미도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거미인지 개미인지 구분하실 수 있나요? 잘 봐주세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바로 거미입니다. 그 이름도 개미거미인데요. 개미거미 중에는 실제로 개미와 구별이 힘든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더듬이처럼 한 쌍의 다리를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개미거미는 외관뿐만 아니라 움직임까지 개미와 같아집니다. 개미거미가 다른 생명체를 따라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개미를 먹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개미의 둥지 안에 편안한 거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사치스러운 생활이 따로 없네요. 개미와 개미거미는 몸의 형태와 색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거미가 가진 몸선은 마치 개미의 잘록한 허리와 꼭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거미의 색은 자신이 섞여드는 개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미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곤충과 접촉할 때는 후각과 촉각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개미거미는 화학적인 부분에서도 개미 집단에 잠입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바로 냄새마저 개미와 같은 냄새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개미거미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3개의 다리만으로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하나의 다리는 개미가 가진 촉수라고 하는 수염을 흉내내는 데 사용합니다. 이들은 촉수의 움직임마저 똑같이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점은 개미와 똑같은 발걸음인데요. 이 같은 점으로 인해 개미는 개미거미가 자신의 흉내를 내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안심하고 개미의 둥지로 받아들입니다. 개미거미는 그 둥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쾌적하게 살아가죠. 개미거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정체가 들키지 않게 하는 것 뿐입니다. 개미는 몰려오는 손님을 한번 의심하면 금세 덮쳐오기 때문이죠. 또한 개미거미의 수컷은 그 커다란 입으로 병정개미로 둔갑하며 큰 협강류라고 불리는 가위형 다리를 사용하면 짐을 옮기는 일개미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벨벳거미. 이번에는 다른 거미를 소개하겠습니다. 벨벳거미는 여러 종류의 무당벌레로 변신합니다. 벨벳거미에게 보여지는 무해한 생물이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종의 모습을 흉내내는 의태 능력은 영국의 자연과학자이자 곤충학자인 헨리 베이츠 씨의 이름을 따서 베이츠 의태라고 불립니다. 벨벳거미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많은 벌레들에게 있어 무당벌레는 맛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흉내를 내는 벨벳거미도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장은 먼지거미. 다음으로는 새의 똥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거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의태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대만의 춘신 국립대의 곤충학자였던 타이민초 씨. 그는 잎위에 붙은 새똥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천적인 말벌로부터 몸을 숨긴 거미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거미의 집은 하얗고 작은 데다가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마치 새의 똥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은 갈색의 거미지만 멀리서 보면 단순한 오물처럼 보일 뿐 어떻게 봐도 살아있는 생물로는 보이지 않네요. 이래서 포식동물 눈에는 감쪽같이 새똥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미집을 발견한다면 사냥감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잡아먹히고 말겠죠? 난초 사마귀. 이건 도대체 뭐가 부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묘한 영상은 타고난 사기꾼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아래서 나온 것은 난초 사마귀인데요. 난초 사마귀는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은 알을 낳습니다. 60개 이상의 알 중에서 실제로 성체까지 성장하는 것은 한두 마리 정도입니다. 유충 단계에서의 난초 사마귀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몸을 가린 채로 부드러운 몸이 단단해질 때까지 2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난초사마귀는 움직이는 것은 뭐든지 먹는 습성 때문에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충의 시기엔 평온하게 공존하지만 20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의 사냥감을 노리기 시작하며 때로는 자신의 자식이나 부모 형제까지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멀어지는 게 더 나을 정도네요. 난초사마귀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죽을지는 다른 생물을 속이고 위협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난초사마귀는 배고픈 깡충거미에게 자신이 노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바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이 뛰어난 난초사마귀 이상으로 깡충거미도 눈이 좋습니다. 난초사마귀는 날 수 없지만 다리를 쭉 뻗어 다른 잎으로 옮겨갑니다. 깡충거미에게도 이 거리는 손쉬운 일입니다. 바로 힘차게 뛰는데요. 난초사마귀도 지지 않기 위해 점프합니다. 이 술래잡기도 끝을 보이고 있네요. 도망가는 것만으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깡충거미가 바로 근처까지 다가오고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태극권에서도 유명한 사마귀권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진짜 사마귀가 쓰는 싸움 방식입니다. 난초사마귀는 실제보다 자신을 더 크게 보여주며 거미를 위협합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깡충거미는 물러나고요. 난초사마귀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네요. 몸이 큰 성체 난초사마귀가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의태 능력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난초사마귀는 스스로 꽃잎으로 둔갑하여 난이나 파파야 등의 꽃 위에서 서식합니다. 벌레가 꽃향기에 빠져들어 다가오면 넙죽, 그것을 먹어버리면 그만이죠. 이 난초사마귀도 2달만 있었다면 아름다운 성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무척 안타깝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을 잡아먹는 동족상잔의 결과가 되어버렸네요. 꽃등에 이 2장의 사진을 보세요. 어느 것이 등에이고 어느 것이 진짜 꿀벌인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우측 사진의 꽃등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꽃등에가 꽃가루를 묻힌 채 애기꽃 위를 걸어갈 때면 꿀벌 그 자체로 멀리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의태의 한 예인데요. 꽃등에는 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벌과 비슷한 자신의 외모를 이용합니다. 사실은 독이 없지만 독이 있는 존재로 보여지기 위해 말벌이나 꿀벌과 비슷한 색을 가진 곤충들이 많습니다. 스파이스붓이 호랑나비의 유충. 새처럼 천적이 있는 자연계에서는 역시 뱀이 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뱀을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죠. 스파이스붓이 호랑나비라는 이름의 나비 유충은 놀라울 만큼 뱀을 닮아 있습니다. 덤벼들기 전에 뱀을 표현하듯이 몸을 고추 세우고 뱀의 혀를 닮은 뿔까지 보여줍니다. 가짜 청소고기. 누구보다 영악한 것은 가짜 청소고기라고 하는 생물인데요. 다른 생선의 죽은 피부 조직이나 기생충을 먹는 물고기를 흔히 청소물고기라 부르는데 가짜 청소고기는 이들의 형태와 빛깔, 움직임을 흉내내며 다른 물고기들을 속입니다. 가짜 청소고기의 근처를 헤엄칠 때 몸집이 큰 물고기는 기생충을 먹어주는 평소의 청소물고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가짜 청소고기는 다가와서 물고기의 몸을 물어뜯고는 재빨리 떠나갑니다. 상처를 입은 물고기는 그 진짜 청소물고기마저 무서워하게 되어 점점 약해지게 되죠. 이러한 영악한 생명체들은 대자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속편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배우 같은 연기, 예술적인 변신, 모두 근사한 재주들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기술을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좋은 목적을 위해 말이죠.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